억만장자 김태준. 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대신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빵만을 구걸하는 정직한 어린 소녀 이수아, 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함께 쌓아 올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창가에 서서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5세의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 고급차,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부동산. 하지만 오늘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개인 비서 박선영이 방금 그의 고급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즉시 정지하세요, 김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창문 유리에 비치는 모습을 보며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가혹하지 않았지만 20년간의 치열한 사업 거래는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박선영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은행에서 아직 정지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가 카드를 주었다고 전화해서 직접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김태준은 웃음 없이 웃었습니다. 어린 소녀, 농담하지 마세요. 분명 사기입니다. 어쨌든 취소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아무런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오늘 3번이나 전화해서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김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가죽 의자에 앉아 광택이 나는 나무 위에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은행에서 소녀가 지금 서울광장, 솔플라저에 있다고 합니다. 박선영이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 카드를 돌려줄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거기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서울광장, 솔플라저, 김태준은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용생구, 솔에 있는 빈민가 근처에 불과 2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갈게요. 적어도 그들이 어떤 사기를 치려는지 보는 것은 재미있을 겁니다. 20분 후, 김태준의 검은색 메르세데스가 서울광장, 솔플라저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차와 허름한 동네의 대조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경찰에 쫓겨나는 데 익숙해져서 재빨리 카트를 치웠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너무 크고 여러 군데가 꿰맨 드레스를 입고 벤치에 앉아있는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낡은 샌들 속 바른 땅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8살이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태준은 비싼 구두가 자갈을 밟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는 그녀의 눈 크고 어둡고 희망과 허기가 뒤섞인 데 놀랐습니다. 김태준, 씨 맞으세요? 그녀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수아, 입니다. 당신 신용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처럼 두 손으로 검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김태준은 카드를 받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흠집 하나 없이 분명 그의 카드였습니다. 그는 다시 소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팔이 얼마나 가는지 알아챘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채기 전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수아, 이 애슈에이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녀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우리는 배가 고파도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배는 마치 그녀의 말을 강조하는 것처럼 크게 울렸고 그녀는 당황하며 자신의 팔을 감쌌습니다. 김태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세요? 그는 지갑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수아, 이 애슈에이는 낡은 샌들을 내려다보며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그녀는 말을 시작했지만 마치 계속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멈췄습니다. 계속하세요, 김태준. 김태준은 이미 이것이 얼마나 비용이 들지 계산하면서 격려했습니다. 혹시 이수아, 이 애슈에이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을 위해 빵을 좀 사주실 수 있을까요? 여동생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저는 오늘 밤 집에 음식을 가져올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업계에서 빙왕으로 알려진 김태준은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원할 수 있는 것들 중 돈, 장난감, 옷, 그녀는 배고픈 여동생을 위한 빵만을 원했습니다. 여동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평소보다 더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걸을 만큼 힘이 없어요. 이수아, 이 애슈에이는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지만 3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서윤을 돌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때로 음식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김태준은 찾은 신용카드를 보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지킨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김태준의 세상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존엄성과 서로를 가진 두 어린 소녀의 삶까지 바꿀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는 이수아, 이 애슈에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요. 빵보다 더 많은 것을 살 겁니다. 그들이 재래시장, 트러디셔널 마켓 니어 언 이마어트으로 걸어가는 동안 김태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작고 신뢰하는 손에 따뜻한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어붙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인간성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시장, 트러디셔널 마켓 니어 언 이마어트은 김태준이 평소에 쇼핑하는 고급 식품관, 갤러리어 디파트먼트 스토어 푸드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형광등이 위에서 윙윙거리고 리놀륨 바닥은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아, 이 애슈에이의 얼굴은 미끄럼 문을 통과하면서 환해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여기에 온 기억이 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카트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김태준은 쇼핑 카트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는 이수아, 이 애슈에이가 빵 진열대를 지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자신에게 바짝 붙어 걷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여동생은 어떤 빵을 좋아하나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흰 빵이요. 이수아, 이 애슈에이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싼 빵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오래 갑니다. 김태준은 가슴에 익숙하지 않은 통증을 다시 느꼈습니다. 장난감과 게임에 대해 생각해야 할
아이가 예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종류의 빵을 모두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들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김태준, 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수아, 이애슈에이, 가 8살이고 그녀의 여동생 이서윤, 이서윤, 6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남겨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할머니가 20년 동안 건물 청소부로 일했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김태준, 은 우유, 계란, 치즈를 카트에 추가하면서 물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가끔씩 확인해주세요. 이수아, 이애슈에이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하는 법을 조금 압니다. 할머니께서 아프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과 콩을 만들 수 있고 이서윤의 숙제도 도와줍니다. 김태준은 카트를 멈췄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에 다니나요? 이수아, 이애슈에이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버스비가 없었고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쉼터에서 누군가가 제 신발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책을 이서윤에게 읽어줍니다. 김태준은 과일, 야채, 통조림 식품, 그리고 쉽게 상하지 않는 것들을 카트에 더 추가했습니다. 그는 비누, 치약, 그리고 다른 필수품들도 잡았습니다. 이수아, 이수에이는 카트가 채워지는 것을 놀라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준 씨. 그녀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빵만 필요했어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류 코너에서 그는 두 소녀를 위한 따뜻한 파자마, 양말, 새 신발을 추가했습니다. 이수아, 이애슈에이가 단순한 보라색 머리 리본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도 넣고 그녀의 작은 기쁨에 숨을 놓치지 않은 척했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원은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작은 소녀라는 이상한 한 쌍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준은 그녀가 당황하여 시선을 돌릴 때까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가방을 들 수 있겠어요. 그는 이수아, 이애슈에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매일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물을 가져갑니다. 그것은 그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그의 메르세데스에 싣고 이수아, 이애슈에이는 그에게 그녀의 아파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그것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대부분의 가방을 들고 이수아, 이애슈에이는 4층 계단을 올라가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김태준은 이수아, 이애슈에이가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소녀가 낡은 매트리스에 앉아 야른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수아, 이애슈에이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서윤, 이수아, 이애슈에이는 여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분이 김태준 씨야. 우리에게 음식을 사주셨어. 이서윤의 눈은 마른 얼굴에서 커다랗게 보였습니다. 이수아, 이애슈에이보다 더 약해 보였습니다.
김태준, 은 가방을 내려놓고 이수아, 가 먼저 빵을 꺼내 여동생에게 한 조각을 떼어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그는 배고픈 후에 너무 빨리 먹지 않는 것에 대한 무언가를 기억하며 주의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어 드릴게요. 작은 부엌에서 김태준, 은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그가 이수아, 의 지시에 따라 수프를 데우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아파트를 둘러보는 동안 두 소녀는 작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벽에는 크레파스 그림 분명 이서윤의 작품기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쌓인 교과서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인조꽃으로 둘러싸인 노년 여성의 사진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세요, 이수아, 는 그의 시선을 따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할머니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김태준, 은 가난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가치관으로 이 두 소녀를 키운 여성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미셜렌 3스타어 레스트란트에서 축제처럼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는 두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아, 그는 그들의 삶을 모두 바꿀 결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몇 통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제게 뭔가를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소녀 모두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태준, 씨, 기수아, 가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허락해주세요. 오늘뿐 아니라 내일과 그 이후의 날들도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더 이상 당신을 돌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수아, 는 이미 식사 후 더 건강해 보이는 이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거죠? 김태준, 은 주머니에 있는 신용카드 글을 이곳으로 이끈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만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정직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배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선영 씨. 다음 며칠 동안 제 회의를 모두 취소하세요.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사, 서우요브지세이서의 번호를 알아와 주세요. 여기 두 젊은 여성이 적절한 서류, 학교 등록 및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이수아, 가 이서윤, 우유를 마시도록 돕고 그 후 여동생의 입을 조심스럽게 닦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 트랜잭션즈 워스 비련즈 오브 원을 해온 그의 수년간, 김태준은 이 자매의 사랑만큼 귀중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양이 밖으로 지고 아파트 작은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도 빛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씨. 그는 전화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건물 관리 회사에 연락하세요. 고장난 수도꼭지를 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요.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는 두 소녀를 바라보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소녀들의 건물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수아, 와 이서윤을
대한 계획과 걱정으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자 그들의 층에서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함부로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인이고 이 소녀들은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계단에 도착하여 얼룩진 셔츠를 입은 뚱뚱한 남자가 소녀들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수아, 이애슈에이는 문간에 서서 이서윤을 뒤에 두고 용감한 척했습니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김태준의 차가운 사업적인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렀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다시 소리치려고 돌아섰지만 김태준의 값비싼 정장과 엄격한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관리인은 그의 목소리가 약간 힘을 잃었지만 요구했습니다. 저는 김태준이고 이 소녀들은 제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김태준은 관리인과 문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월세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리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김태준. 당신은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 사업을 돌보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부드럽게 대답하며 수표 차이를 꺼냈습니다. 소녀들이 얼마나 빚졌습니까? 석 달. 하지만 그게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인은 더듬거렸습니다. 그들은 미성년자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제가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김태준 씨. 이수아, 이애슈에이는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돈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냥 가는 게 나을 겁니다. 김태준은 그녀의 눈높이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수아, 이애슈에이. 나를 그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다시 관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사 서우요브지세이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월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관리인이 6개월치 선납월세 수표를 움켜쥐고 떠난 후 김태준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이서윤은 그를 안으려고 달려들었고 이수아, 이애슈에이는 눈물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옷을 좀 챙겨요.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당신 아파트를 수리하는 동안 오늘 제 집에 갈 겁니다. 수리요. 이수아, 이애슈에이가 물었습니다. 네, 새 배관, 새 페인트, 제대로 된 가구, 모든 것. 김태준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 두 사람 모두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김태준의 이름은 문을 즉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가 소녀들과 관련된 것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누나 김민주였습니다. 미쳤어요. 그녀는 인사 없이 요구했습니다. 회사 전체에 퍼졌어요. 김태준, 이 빈민가에서 자선 사업을 한다고. 무슨 생각이에요? 이 소녀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민주 씨. 제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요. 제발. 김민주의 목소리는 비꼬는 말투로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 거리 아이들을 신경 썼어요? 정말 무슨 일이에요? 홍보쇼인가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김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요? 글쎄, 이 사회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변덕스러워 보입니다. 먼저,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이제 이건가요? 당신이 자신의 평판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김태준. 이 대답하기 전에 의사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진찰실에 앉아 두 소녀가 철저하게 검진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소녀들을 계속 돌보는 동안 김태준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이서윤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이 있습니다. 비타민, 적절한 식사,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겁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을 그의 마음속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원을 떠났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거리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 소녀들이 새로운 자선 사업의 일부입니까? 이 사회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준은 카메라에서 소녀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차로 재빨리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자 그는 뒷좌석 거울에서 이수아, 애쉬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준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두 소녀는 거대한 방과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김태준은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압도되어 서로 옹송거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박선영 씨.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아이 옷을 배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요. 그리고 책도요. 회장님, 박선영은 주저했습니다. 누님이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박준호 씨가 내일 긴급 회의를 원하십니다. 거실에서 서로 속삭이며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아이들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을 요리했습니다. 글쎄요, 시도는 해보았습니다. 파스타를 처음 만들다가 태워버리자 이수아, 애쉬가 친절하게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거대한 식탁에 둘러앉아 간단한 스파게티를 먹으며 그의 요리 실수에 대해 웃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기서윤, 이서윤, 김태준. 이 손님 방 중 한 곳에서 그녀를 침대에 눕히자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서윤, 이수아, 애쉬가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부탁할 수는 없어. 김태준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윤은 이미 반쯤 잠들었고 이수아, 애쉬는 자신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텅 빈 집,
외로운 저녁 식사, 돈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진정한 의미가 없는 삶을 떠올렸습니다. 왜 안 돼?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왜 너희가 여기 있을 수 없지? 하지만 그는 내일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회 회의, 누나의 반대, 언론, 법적 장벽 등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그의 집에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활력을 가져다준 이 두 어린 소녀들을 바라보며 김태준은 필요한 모든 싸움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의 서재에서 그는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계약서와 사업보고서 옆에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신용카드, 샤인유용케이도 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가장 작은 순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가 일하는 동안 그는 손님방에서 아이들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그곳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태준. 이 들어서자 페라즈 그룹 회의실, 페레즈 그룹 미팅룸은 조용했습니다. 12개의 얼굴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누나 김민주,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주요 주주들이었습니다. 모두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김태준, 이 테이블 맨 위쪽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민주가 신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헤드라인에는 덕만장자의 갑작스러운 자선 행위, 홍보쇼인가 정신 이상인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삶은 이 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주가를 보세요. 투자자들이 당신이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이사인 톰슨 씨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김태준 씨, 우리는 걱정입니다. 이런 행동, 거리에 아이들을 데려오고 회의를 취소하고 그 동네에 살고 당신답지 않습니다. 아마 그게 문제일 겁니다. 김태준 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의 강남구 삼성동 고급 펜트하우스, 히즈 하이엔드 펜트하우스 인 샘종동, 강남구로 돌아와 이수아, 이애슈에이와 이서윤은 그의 비서 박선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 그들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들어가자 그들은 모두 부엌에 있었고 모든 표면에 밀가루가 덮여 있었습니다. 쿠키를 만들고 있어요. 이서윤이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프로페셔널했던 박선영조차 머리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 이수아, 이애슈에이가 그에게 달려가더니 멈추며 그의 정장에 밀가루가 묻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모든 게 괜찮으세요? 걱정되는 표정이세요. 김태준은 회의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요. 그 쿠키 냄새가 정말 좋네요.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그의 변호사 최지훈이 불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솔시티 차일드 웰페어 센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최지훈이 서재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법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신 남성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김태준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김민주.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그녀의 소행이다.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녀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적절한 후견인 서류, 효지연인 소리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기록된 병력, 학교 기록, 해키어 기록, 진료 기록,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세요. 김태준이 요구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이수아, 였고 약간 탄 쿠키가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몇 개 남겨두었습니다. 그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제가 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그는 간단한 용어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수아, 는 이해하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를 당신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김태준이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수아, 너와 이서윤, 이는 나와 함께 있고 법적으로, 가족으로서. 이수아, 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 누나는요? 어제 전화로 그녀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김태준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말 들어봐. 사람들은 때로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와 이서윤이는 제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제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정직, 사랑, 가족.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김태준은 더 많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동권익 옹호 단체에 연락하고 사회복지사 소우요브지스에 와의 회의를 마련하고 후견인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누나는 싸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예고 없이 그의 강남구 삼성동 고급 펜트하우스 히즈 하이엔드 펜트하우스인 샘종동 강남구에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가정 놀이를 하고 있니? 그녀가 비꼬는 말투로 그의 한때 깨끗했던 거실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김민주. 내 정신을 차리게 해주려고 그녀가 방 안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해. 항상 사업이 먼저다. 감정은 약점이다. 아버지는 틀렸어.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봐. 김민주. 내가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지? 우리 중 누가 마지막으로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지? 감정적인 각성은 그만둬. 김민주.
가 비웃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간 다음 바보처럼 만들어 버릴 거예요. 김태준. 이 대답하기 전에 복도에서 이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린 소녀가 이애슈에이가 붙잡으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김태준 씨를 사랑해요. 그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김민주는 충격을 받은 듯 아이를 쳐다보았다가 김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겨우 일주일 만에 알았다고. 때로는 일주일이면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충분합니다. 김태준. 이제 울고 있는 이서윤을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이수아, 이애슈에이가 그들 옆에 서서 용감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김민주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강력한 형제는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언니는 보호하듯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에게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아이들을 걱정하는군요. 그녀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보다, 돈보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들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더 이상 논할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민주는 긴 순간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이사회는 내일 다시 모입니다. 당신의 소득에 대해 투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김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직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김민주가 떠난 후 이수아, 이애슈에이가 김태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태준은 두 소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 말 들어봐. 너희 둘 다. 인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이수아, 이애슈에이. 내가 내 신용카드, 샤이니온 케이도를 찾았을 때 돈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희를 선택합니다. 너희 둘 다. 그날 저녁, 김태준, 이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기서윤, 이서윤은 글쓰기를 배우고 이수아, 이애슈에이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이사회 임원과 주주들의 메시지로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그는 이서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느끼는 자랑스러운 미소와 이수아, 이애슈에이, 각각 문제를 풀면서 보이는 결단력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일 이사회 회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준 이 두 소녀들을 바라보며 그는 이미 정말 중요한 유일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있던 날 아침, 김태준은 이수아, 이애슈에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고급 커피 머신 사용법을 배우고 그를 위해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서윤, 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걱정했어요.
당신이 늦게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태준. 김태준은 그녀의 사려 깊음에 감동하여 커피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둘 때문에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너희를 걱정하는 거야. 할머니께서는 가족은 서로 걱정한다고 하셨어요. 이수아, 이슈에이가 팬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김태준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나도 적은 것을 가진 이 아이가 그에게 사랑과 가족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변호사 최지훈이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최지훈이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후견인 사건에 동정적인 판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사회 회의가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30분 후에 모입니다. 김태준은 시계를 보고 이수아, 이슈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수아, 이슈에이가 그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일찍 일하러 가야 해. 아침을 걸을 것 같아 미안해. 이수아, 이슈에이는 스토브를 껐습니다. 기다려요.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그녀는 팬케이크를 호일로 재빨리 싸서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배고픈 상태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김태준은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팬케이크와 함께 말이죠.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일이야. 너와 이서윤, 이 둘 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사회는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불편한 듯 그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제 끝냅시다. 김태준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주가 일어섰습니다. 이사회는 당신의 최근 행동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주요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김태준. 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수아, 이슈에이와 이서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민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애착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너머로 건넸습니다. 이것에 서명하세요. 당신이 휴가를 가는 동안 회사의 임시 통제권을 이사회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김태준은 대신 이수아, 이슈에이 가준 호일 포장을 열었습니다. 수제 팬케이크 냄새가 회사 이사회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 이사들이 불편하게 자리를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내 책상에서 무엇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서윤, 이의 그림입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를 그렸습니다. 나, 그녀, 이수아, 이슈에이, 심지어 당신까지, 김민주까지. 그녀는 우리를 가족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김민주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요. 김태준. 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이사회 전체에 연설했습니다. 신용카드, 샤인 이용케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0분 동안 김태준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수아, 이애슈에이를 만난 것, 그녀의 간단한 빵 요청, 자매 간의 사랑, 정직과 가족에 대한 할머니의 가르침 등을 말했습니다. 평생,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사를 제압하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톰슨 씨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회사의 평판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김태준. 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할 것입니다. 페레즈 그룹은 이제부터 환원을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한 세금 공제가 아닌 진정한 자선입니다. 이수아, 이애슈에이와 이서윤, 이와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재단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김민주가 화가 나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회사의 지배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선택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제 새로운 방향, 제 가족을 포함하여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제가 경쟁사의 지분을 매각하든지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회의실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앞뒤로 논쟁했습니다. 김민주는 그 위협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톰슨 씨가 손을 들고 침묵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을지도 모릅니다. 자선재단은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씨가 개인적인 만족감을 찾았다면? 우리가 누구라고 그를 판단하겠습니까? 하나씩 이사회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주조차도 의자에 앉아 패배했습니다. 좋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실례지만 아침 식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두 소녀가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이는 즉시 그에게 달려갔고 이수아, 이애슈에이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고 애쓰며 뒤에 있었습니다. 팬케이크 먹었어요. 이수아, 이애슈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먹었어.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 그날 늦게 김민주가 다시 그의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덜 화가 나고 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당신이 한 이야기, 그녀가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샤인 이용케이도와 빵에 대한 이야기.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아버지가 부자가 되기 전에? 엄마가 우리가 간신히 먹을 만큼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웃과 음식을 나누었던 거요? 김태준이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주는 수년 동안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김민주가
가 주저했습니다.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제가 뭘 가져왔어요? 그녀는 장난감 가게에서 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실에서 이서윤, 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이수아, 애쉬에이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김민주와 함께 들어오자 그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얘들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 조카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이수아, 애쉬에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카들? 김민주가 어색하게 앞으로 나섰고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좀 샀어. 그리고 아마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서윤, 이는 신이 나서 뛰어올랐고 이수아, 애쉬에이는 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김민주가 그들의 눈높이에 무릎을 꿇자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었던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김민주가 약간 목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태준은 이것에 대해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그의 누나가 이의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흥분에 찬 이야기에 끌려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수아, 애쉬에이의 조심스러운 미소가 따뜻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로는 가장 큰 승리가 이사회 회의실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조용한 순간에 얻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회 회의 이후 한 달이 지났고 김태준의 펜트하우스는 변모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이 냉장고를 뒤덮었고 교과서가 식탁에 흩어져 있었고 2대의 작은 자전거가 모서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한때 무균 상태였던 집에 이제 삶이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였습니다. 김태준 씨, 이서윤, 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읽는 연습을 도와주세요. 첫날 준비를 하고 싶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두 소녀 모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소파에 있는 이서윤, 이 옆에 앉았고 이수아, 애쉬에이는 그날 저녁 10번째로 새로운 배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어울릴까요? 이수아, 애쉬에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유한 가정 출신이에요. 김태준은 이서윤, 이의 읽기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와, 너희 둘 다. 이야기해야 해. 소녀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만들어낸 습관대로 그의 양쪽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신들만의 작은 일상과 전통을 만들어냈는지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너희 둘은 똑똑하고 친절하며 용감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너희에게 부자보다 더 부유하게 만드는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 하지만 제 유니폼이 여전히 어색해요. 이서윤, 이 새로운 옷을 잡아당기며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열쇠로 조용히 들어온 김민주가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다시 쇼핑하러 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옷을 입으세요. 두 소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빅토리아 이모, 두 아이는 이모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잠시 전에 불안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빅토리아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녀는 두 아이의 가장 큰 적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자로 변신했다.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빅토리아가 테이크아웃 봉투를 들고 말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한 소식도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빅토리아는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이서윤의 숙제를 피하도록 조심스럽게. 변호사들이 다음 달에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다고 해요. 벌써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10가족을 찾았어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수아, ESUA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페라즈 어린이 재단, 페레즈 칠드런즈 파운데이션은 이수아의 아이디어였다. 이수아와 이서윤과 같은 다른 아이들에 대한 늦은 밤 대화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수아가 물었다. 그 가족들을요? 이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보면 덜 무서워할 거예요. 빅토리아는 미소 지었다. 제가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과 이서윤이 이 일에 참여했으면 해요.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요. 진짜 일 같은 건가요? 이서윤은 자리에서 폴짝 뛰었다. 다른 아이들에게 그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태준이 부드럽게 고쳐 말했다. 사람들이 그들을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날 밤 늦게 두 아이가 잠자리에 든 후 김태준과 빅토리아는 그의 서재에 앉았다. 방도 바뀌었다. 가족 사진이 이제 사업 서류들 사이에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은 작은 숙제 공간으로 바뀌었다. 언론에서 인터뷰를 원해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억만장자의 속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어린 소녀가 빙왕의 마음을 녹였다고요.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인터뷰는 안 돼요. 아이들은 충분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빅토리아가 주장했다. 가족이 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지훈 씨가 오늘 전화했어요. 최종 후견인 심리가 다음 주에 있어요. 빅토리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관계에서 또 다른 새로운 발전이었다. 괜찮을 거예요. 판사님은 아이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보셨어요. 선생님들의 추천서도 아주 훌륭해요. 심지어 그 형편없는 건물 관리인도 당신을 지지하는 편지를 썼어요. 아이들을 잃을 수 없어요. 김태준이 속삭였다. 아이들이 이제 제 전부예요. 작은 소리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다. 이수아가 새 파자마를 입고 현관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를 잃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께 기도했어요. 할머니께서 우리가 함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김태준은 팔을 벌렸고 이수아는 그의 품에 안겼다. 빅토리아는 눈물을 닦았다. 한 달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빅토리아가 갑자기 물었다. 이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김태준의 무릎에 앉았다. 어머니는 할머니와 같았어요. 빅토리아가 계속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우리에게 친절은 약점이고 돈이 전부라고 가르쳤어요. 그녀는 오빠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를 믿었어요. 어린 소녀가 신용카드, 샤이니용 K2를 발견할 때까지요. 김태준이 이수아를 더욱 껴안으며 말을 마쳤다. 다음 날 아침은 학교 첫날의 혼란으로 시작되었다. 이서윤은 좋아하는 머리 리본을 찾을 수 없었고 이수아는 수학 숙제를 걱정했고 김태준은 제대로 된 도시락을 만드는 방법을 몰랐다. 숨을 쉬세요.
빅토리아가 도와주려고 일찍 도착해서 웃으며 말했다. 재단 회의는 오후에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준비를 마치고 김태준의 차에 탔다. 학교로 가는 동안 그는 뒷좌석 거울로 두 아이를 지켜보았다. 이서윤은 신나게 제잘거렸고 이수아는 긴장을 감추려고 애썼다. 기억하세요. 그들이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페라즈 가문의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도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페라즈 가문의 아이들이 되는 건가요? 영원히요? 판사님께서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결정하실 거예요. 김태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여기,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러분은 제가 빵을 달라고 부탁했던 날부터 제 딸들이었어요. 그들이 학교에 들어서자 다른 부모들과 아이들이 쳐다보았다. 모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억만장자와 그의 인생을 바꾼 두 어린 소녀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김태준은 딸들의 손을 자랑스럽게 잡고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기억했다. 김태준 아빠, 이서윤이 갑자기 학교 문 앞에서 말했다. 판사님께서 그러라고 하시기 전에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연습 삼아서요? 김태준은 학교 바닥에 비싼 양복을 신경 쓰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세상 무엇보다 그걸 원해요. 빅토리아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냉담했던 오빠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서윤이 김태준의 뺨에 키스하고 이수아가 그의 넥타이를 매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김태준을 지켜보면서 배운 습관이었다. 빅토리아는 가끔 가장 큰 자선 행위가 돈을 주거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끔은 마음을 열고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후견인 심리 전주는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김태준은 그 어느 때보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고 빅토리아는 재단 출범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요일 아침 최지훈, 이 김태준의 사무실에 뛰어들어왔다. 평소 차분했던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가 김태준의 책상에 서류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큰 문제예요. 김태준은 서류를 열어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법원에 제출된 청구서가 있었다. 다른 누군가가 이수아와 이서윤의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었다. 누구죠? 김태준이 손이 떨리며 소리쳤다. 그들의 삼촌. 박준호. 그들의 할머니의 아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 살았지만 이제 돌아왔어요.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아이들의 상황을 이제야 알았다고 해요. 김태준은 넥타이를 풀고 숨을 쉴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 지금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왜 돌아오지 않았죠? 그는 소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요. 최지훈이 설명했다. 그리고 김태준 씨. 그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친족이고 교수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어요. 김태준은 빅토리아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사무실로 달려오고 있었다. 방금 들었어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어떻게 하죠? 싸워야죠.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감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웠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고 그의 집처럼 편안해 보였고 그의 삶의 일부처럼 보였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 항상 기분에 민감한 이수아가 숙제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빠라는 단어는 그가 들을 때마다 여전히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얘들아,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서윤은 연필을 내려놓고 작은 얼굴을 심각하게 했다. 판사님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 김태준은 심호흡을 했다. 너희 삼촌 박준호가 돌아왔다. 그는 너희를 데리고 살고 싶어 한다. 그 후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러자 이서윤이 울음을 터뜨리며 김태준의 품에 안겼다. 이수아는 아주 가만히 앉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삼촌은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께서 삼촌은 몇 년 전에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아프셨을 때도요. 김태준은 한 팔로 이서윤을 안고 다른 팔로 이수아에게 손을 뻗었다. 약속할게. 너희 둘 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의 용감한 가장의 모습은 무너졌다. 빅토리아는 그가 서재에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을 잃을 수 없어요. 그는 속삭였다. 아이들이 이제 제 전부예요. 빅토리아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럼 싸워요. 이미 서울 최고의 가정 변호사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다음 날 그들은 페레즈 코퍼레이션 사무실에서 박준호를 만났다. 그는 40대에 잘 차려입은 남자였고 이수아와 같은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김태준 씨,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조카들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카들은 진짜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해요. 김태준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조카들이 진짜 가족이 필요했을 때 어디 있었지?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요? 조카들이 혼자서 배고팠을 때요? 몰랐어요. 박준호가 주장했다. 유럽의 여러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몇 년 전에 사이가 나빴어요. 어머니께서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카들을 떼어놓고 싶으신 거예요. 빅토리아가 가로막았다. 조카들은 새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안정적인 삶, 사랑, 미래가 있어요. 저와 함께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박준호가 주장했다. 거기에 어머니 가족과의 유대감, 조카들의 유산까지요. 제 아내와 저는 보스턴, 보조티안에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사촌을 알게 되어 기뻐할 거예요. 보스턴, 보조티안, 김태준은 속이 메스꺼웠다. 다른 도시로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조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박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회의는 교착 상태로 끝났다. 박준호가 떠나자마자 김태준은 최지훈에게 전화했다.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세요. 왜 정말 떠났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든 것을요. 다음 며칠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김태준은 아이들의 공포를 볼 수 있었다. 이수아는 빅토리아에게서 빌린 법책을 밤늦도록 읽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었다. 이서윤은 악몽을 꾸고 김태준의 방에서 자게 되었다. 금요일, 최지훈, 이 소식을 전해왔다. 뭔가를 찾았어요. 그가 말했다. 10년 전의 은행 기록이요. 당신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로부터 박준호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액이요. 그가 해외로 떠난 직후에 중단되었어요. 김태준은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회사 기밀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요. 더 있어요. 최지훈이 계속했다. 그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보스턴, 보조티안의 대학교 직책을 잃었고 빚이 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박준호는 가족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돈 때문에 돌아온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 김태준은 빅토리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가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박준호에게 다른 회의를 요청했다. 사무실에서 김태준은 조용히 증거를 제시했다. 박준호의 얼굴은 서류를 보는 순간 자신감에서 창백함으로 바뀌었다. 얼마죠? 김태준이 차갑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다시 사라지게 하는데 얼마죠? 아이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데 얼마죠? 박준호는 뒤로 기대앉았고 놀라움 대신 계산적인 표정이 나타났다. 정말 조카들을 걱정하시는군요. 내 딸들이에요. 김태준이 간단히 말했다. 가격을 말씀하세요. 박준호가 부른 액수는 천문학적이었다. 김태준은 주저없이 수표를 썼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박준호가 수표를 잡으려 할 때 그는 말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세요. 아이들은 당신이 필요했을 때 왜 거기에 없었는지 알 자격이 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은 삼촌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는 할머니의 신뢰를 배신하고 도망치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다. 마지막에는 이수아가 조용히 울었고 이서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미안해, 박준호가 말을 마쳤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너희들은 내가 찾은 가족을 가질 자격이 있어. 그가 떠난 후 김태준은 딸들을 꼭 껴안았다.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족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항상 그렇지. 이수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족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빠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은 사랑이고 피가 아니에요. 가족은 함께 있는 것이지 이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켜본 빅토리아는 눈물을 닦았다. 언제 그렇게 현명해졌니, 얘야?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할머니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새로운 가족이 있어요. 그날 밤 늦게 김태준은 아이들의 방에 앉아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후견인 심리는 아직 며칠 남았지만 어쩐지 이제 더 자신감이 생겼다.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함께 극복했다. 이것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어딘가에 할머니의 영혼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정직과 사랑에 대한 그녀의 단순한 가르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는지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몰랐다. 김태준은 지갑에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샤이니용 K2를 만졌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은 가끔 가장 작은 순간의 선택으로 위장되어 온다. 배고픔보다 정직을 선택하는 어린 소녀. 외로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남자.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가족. 후견인 심리의 아침은 밝고 맑게 밝았다. 김태준은 아이들이 특별한 날을 위해 빅토리아가 사준 새 드레스를 입도록 도와주었다. 이수아는 머리 리본을 묶으려고 할 때 손이 떨렸다. 여기, 내가 도와줄게. 김태준이 부드럽게 말하며 보라색 리본을 집었다. 그가 이마트 근처 재래시장에서 처음으로 사준 것과 같은 리본이었다.
그가 리본을 묶으면서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제대로 된 식사를 해서 얼굴이 얼마나 통통해졌는지 알아차렸다. 판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수아가 그들이 모두 갖고 있던 두려움을 속삭였다. 그럼 항소해요.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싸워요. 가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서윤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뛰어들어왔다. 빅토리아 이모가 왔어요. 아침을 가져왔어요. 빅토리아는 정말로 일찍 도착해서 좋아하는 빵집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빵을 먹는 동안 그녀는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기억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진실만 말해요. 판사님께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드려요. 그것이 전부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솔센트럴 디스트릭트 코어트은 위압적이었다. 대리석과 메아리치는 복도였다. 아이들은 가정법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김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사회복지사인 정미선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아주 달라요. 법정 안에서 김태준은 익숙한 얼굴들을 보고 놀랐다. 이사회에 톰슨 씨가 있었고 그의 직원들도 몇 명 있었다. 심지어 아이들의 예전 아파트의 뚱뚱한 건물 관리인도 와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혜진 판사, 최하이진 펜서는 친절한 얼굴의 여성 판사였고 사건을 검토하면서 시작했다. 그녀는 박준호, 양육권 청구 철회를 언급했지만 이러한 합의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아 양, 최혜진 판사, 최하이진 펜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수아는 서서 긴장하며 드레스를 매만졌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강했다. 판사님, 제가 김태준 아빠, 아니, 제 아빠를 만나기 전에는 부자가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진정한 분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다. 제가 그의 신용카드, 샤이니온 K도를 발견했을 때 저는 너무 배고팠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절도는 잘못된 일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가족을 줄 거라는 거였죠. 판사는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이제 가족처럼 느껴지나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수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저녁 식사 때 사업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빅토리아 이모는 숙제를 도와주고 할머니, 우리가 만나지 못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서윤. 그녀는 여동생에게 미소 지었다. 이서윤은 드디어 다시 웃어요. 우리가 혼자 용감하려고 할 때처럼 가짜 웃음이 아니에요. 최혜진 판사, 최하이진 펜서는 이서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니, 얘야? 이서윤은 일어서서 좋아하는 봉제곰 인형을 꼭 잡았다. 김태준이 선물한 것이었다. 아빠 사랑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아빠는 제게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침대 밑에 괴물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제가 무서워할 때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빠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삼촌과 달리요. 김태준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빅토리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판사는 정미선 씨에게 증언을 요청했다. 사회복지사의 보고서는 훌륭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정서적 성장, 김태준이 만들어낸 안정적이고
사랑스러운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20년간의 사회복지 업무 중 그녀는 결론 지었다. 아이들과 잠재적 보호자 사이에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본 적은 거의 없어요. 톰슨 씨는 다음으로 말씀하겠다고 요청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별표 존경하는 판사님. 별표 저는 김태준 씨를 15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저는 그가 뛰어난 사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이수아와 이서윤을 향해 미소 짓는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는 그들의 삶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입니다. 최혜진 판사는 이어 김태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태준 씨, 자신이 요청하는 책임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아이들은 트라우마와 버려짐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김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벅차 떨렸다. 판사님, 이 아이들은 저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정직, 사랑,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들 없이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심장입니다. 판사는 한참 동안 조용히 서류를 검토했다. 법정의 침묵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무거웠다. 가정법원에서는 최혜진 판사가 마침내 말했다. 많은 슬픈 사건들을 접합니다. 깨어진 가정, 실패한 관계, 그 사이에 끼인 아이들. 이처럼 비극과 우연히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 경우는 드뭅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미소 지었다. 이수아 양,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서로에 대한 큰 사랑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김태준은 숨을 죽이고 최혜진 판사가 펜을 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본법원은 입양 청원을 승인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김태준 씨에게 이수아와 이서윤, 이전성 씨는 생략에 대한 완전한 법적 후견권이 부여됩니다. 이수아와 이서윤은 이제부터 이수아와 이서윤으로 불리게 됩니다. 법정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다. 이서윤은 김태준의 팔에 안겼고 이수아는 다른 쪽에서 그를 껴안았다. 세 사람 모두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김민주도 껴안았고 그녀의 화장은 눈물에 완전히 번졌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판사는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김태준 씨,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딸들을 여전히 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진 판사가 미소 지었다. 때로는 우리의 축복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법원 밖에서 햇살은 어쩐지 더 밝아 보였다. 그들이 차로 걸어가는 동안 이수아는 김태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그녀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된 단어를 시험해 보았다. 제가 아빠 신용카드를 찾았던 곳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시작된 곳을 기억하고 싶어요. 김태준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영원히 자신의 딸이 된 딸들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물론이지 그가 말했다. 결국 제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찾은 곳이니까. 이서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신용카드요? 아니, 자기야. 김태준이 웃으며 두 딸을 껴안았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찾았지. 내 심장을 다시 찾았어. 내 가족을 찾았어. 후견인 심리가 끝난 지 한 달 후, 페라지 가족은 예전 아파트 건물 앞에 섰다. 그곳은 변신을 했습니다.
신선한 페인트,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새 창문, 그리고 예전에는 빈터였던 곳에 작은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이수아가 김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은 쪽으로요. 우리처럼요. 이서윤이 놀이터로 앞서 뛰어가며 덧붙였다. 몇몇 아이들이 이미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새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은 페라즈 어린이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었고 그들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위해 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김태준은 건물 전체를 사서 개조하고 어려운 가정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민주가 클립보드를 들고 서둘러 다가왔다. 언론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김태준은 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옷을 입고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였다. 몇 달 전 만났던 배고프고 겁에 질린 아이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기억해,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원치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 이것도 내 이야기지만 말하고 싶어요. 이수아가 말을 끊었다.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건물 앞에 모인 작은 인파에는 기자들, 사업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살게 될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태준은 딸들이 옆에 있는 채 마이크 앞에 섰다. 6개월 전, 그는 시작했다. 저는 이 거리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귀중한 것을 찾는 열쇠였습니다. 바로 제 가족 말이죠. 그는 언론을 위한 깔끔한 버전이 아닌 실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어린 소녀의 정직함, 그리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는 계속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아파트는 어려운 가정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서 잘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하면서 점점 더 강해졌다. 제가 아빠의 신용카드를 찾았을 때 저는 무서웠고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편안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서윤은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먹을 것이 충분하고 머리에 예쁜 리본을 묶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파는 그녀의 열정에 따뜻하게 웃었다. 김민주는 재단 프로그램, 즉 주택 지원,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부모를 위한 직업 훈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공식 연설이 끝나자 진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푸드트럭이 도착하고 음악이 연주되고 아이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김태준은 이수아와 이서윤이 다른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보여주고 이미 친구를 사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미선 씨, 그들의 사회복지사가 그의 옆에 나타났다.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딸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그들이 먼저 저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김태준이 대답했다. 저는 그들의 본보기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늦게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김태준은 벤치에 앉아 어린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수아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그는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다. 할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괜찮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도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김태준이 동의했다. 할머니의 지혜는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 너를 통해서 말이야. 김민주가 안고 있던 이서윤이 놀다가 지쳐 잠이 든 상태로 합류했다. 첫 가족들이 내일 이사 온대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이미 2개의 건물을 더 계획하고 있어요. 학교 프로그램은요? 이수아가 열심히 물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에게 새 책과 제대로 된 학용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김민주가 미소 지었다. 이미 20명의 아이들이 등록했어요. 이서윤은 김민주의 팔에서 몸을 뒤척였다. 새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울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옛 아파트에서요? 김태준은 김민주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새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해가 지기 시작하자 파티는 실내로 옮겨졌습니다. 건물의 새로운 커뮤니티 룸에서 가족들은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모였습니다. 김태준은 딸들이 여러 그룹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집에 단골 손님이 된 톰슨 씨가 아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알다시피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처음에 재단에 대해 말했을 때 일부 이사진은 죄책감이나 홍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그는 행복한 군중을 가리켰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김태준이 말했다. 지켜진 약속입니다. 이수아가 음식을 사 먹는 대신 신용카드를 돌려주었을 때 그녀는 저에게 정직함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가족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향하고 커뮤니티 룸에는 페라즈 가족만 남았습니다. 이서윤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수아는 김민주가 내일을 위한 서류를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아빠, 이수아가 부드럽게 불렀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자기야. 뭘 생각하고 있니? 그녀는 그들을 옛 아파트, 즉 함께 첫 번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위한 임시 쉼터로 바뀌었지만 오늘 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 수 있을까요? 오늘 밤만? 기억하기 위해서요? 김태준은 딸, 그 나이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현명한 딸을 바라보았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는 이서윤을 데려왔고 김민주는 집에 가서 침낭과 용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밤을 보내기 위해 정착하면서 김태준은 이수아가 어른스럽게 요리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첫날 저녁을 기억했습니다. 더 이상 어른일 필요는 없어. 그는 속삭이며 이마에 키스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이야. 이수아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빠가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요? 내가 먼저 나를 도왔지. 김태준이 정정했다. 내 인생에서 좋은 모든 것은 내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어. 새 창문을 통해 그들은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옛더러운 유리창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이야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신용카드와 간단한 빵 요청으로 태어난 가족.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킨 사랑. 그리고 손녀들에게 진정한 부는 마음에서 온다고 가르친 할머니의 지혜. 딸들이 옆에서 자는 동안 김태준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 거리에서 그날 정직한 마음과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있는 놀라운 어린 소녀에게 발견될 운명의 어떤 변화에 침묵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수아가 신용카드를 찾은 지 1년 후, 페라지 가족은 특별한 기념을 위해 펜트하우스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지난 1년 동안 찍은 사진들, 함께 보낸 첫 크리스마스, 학교 공연, 재단 행사,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된 수많은 평범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 봐. 이서윤이 깔깔거리며 김태준이 처음으로 팬케이크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진을 들고 있었다. 모양이 엉망이고 약간 탄 결과는 가족의 농담이 되었습니다. 이봐, 내가 더 잘하게 되었어. 김태준은 이수아의 참을성 있는 가르침 덕분에 이제 몇 가지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변호했다. 김민주가 신용카드 모양의 프로스팅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케이크를 들고 왔다. 베이커는 제가 이 디자인을 요청했을 때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웃었다. 그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이자 김태준은 자부심으로 가족을 바라보았다. 두 딸 모두 지난 1년 동안 번성했습니다. 이수아는 반에서 1등을 했고 재단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은 수줍음을 극복하고 이제 학교 연극에서 공연을 합니다.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김태준이 말했다. 너희 둘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는 각 소녀에게 작은 포장된 선물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 미래를 위한 특별한 저축 계좌야.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디자인을 봐. 카드는 맞춤 제작되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빵 덩어리가 새겨져 있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 아래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서 온다. 이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완벽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야. 김민주가 더 많은 선물을 가져오며 덧붙였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더 있어. 그녀는 테이블 위에 청사진을 펼쳤다. 그들은 새로운 건물, 첫 번째 재단 프로젝트보다 큰 건물의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산토스 커뮤니티 센터가 될 거야. 김태준은 딸들의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며 설명했다. 도서관, 성인 교육을 위한 교실, 직장 부모를 위한 어린이집, 그리고 그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 빵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 빵을 제공하는 제과점. 정말요. 두 딸이 함께 외쳤다. 정말이야. 김민주가 확인했다. 그리고 아이들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것을 누가 도울지 맞춰봐. 이수아의 눈이 커졌다. 우리요? 네가 재단 가족을 돕는데 그런 지혜를 보여주었지. 김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더 잘 알겠니? 이서윤은 놀이방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는지 그림을 이미 그리고 있었고 이수아는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아빠, 그녀가 물었다. 개장식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하고 있니? 오래 도왔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박준호 삼촌도요? 김태준과 김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후견인 심리 이후로 박준호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정말이야, 자기야. 김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항상 용서가 마음을 더 크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본다면 그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언제 그렇게 현명해졌니? 김민주가 조카를 껴안으며 물었다.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이수아가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정직함을 가르쳐주셨고 아빠는 사랑을 가르쳐주셨고 숙모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해 가르쳐주셨어요. 그들이 함께 케이크를 먹고 추억을 나누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김태준은 1년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감탄했습니다. 그의 차갑고 텅 빈 펜트하우스는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한때 그처럼 돈에 집중했지만 이제 여가 시간을 재단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외로운 사업가에서 진정한 부의 의미를 아는 아버지로 변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김태준은 이수아가 창가에 서서 새 신용카드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가 물었다. 그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빠 카드를 찾았을 때 너무 무서웠고 배고팠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할머니의 사랑이 너를 인도한 거야. 김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봐요. 이수아는 주위를 가리켰다.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다른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고 있어요. 마치 동화 같지만 실제이기 때문에 더 좋아요. 침실에서 이서윤이 소리쳤다. 아빠. 이야기 시간이에요. 간다. 김태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창문을 떠나기 전에 이수아는 할 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이 뭔지 알아요? 그녀가 물었다. 좋은 집이나 새 옷, 심지어 재단도 아니에요. 뭐야? 우리 모두가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빠와 숙모는 다시 마음을 찾았고, 나와 언니는 가족을 찾았고, 많은 다른 아이들이 희망을 찾고 있어요. 김태준은 항상 그녀의 통찰력에 놀라며 딸을 꼭 껴안았다. 배고픈데도 정직하기로 한 어린 소녀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 자신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때도 신경 쓰기로 한 사업가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 이수아가 그를 정정했다. 그들은 이서윤이 있는 방에 합류했고 그곳에는 김민주가 이미 독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동화책, 즉 친절함으로 왕국을 구한 두 공주에 대한 현대 동화를 펼치자 그는 가족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완성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 너머에서 반짝였고 어딘가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새로운 기회, 진정한 부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줄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때 사업계의 비왕으로 알려졌던 김태준은 단순히 딸들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는 아버지였고 그의 마음은 가장 귀중한 보물, 즉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책상 위에는 특별한 액자에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잃어버린 것으로 위장하여 정직한 마음과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가진 누군가가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